3대 신문사, 이른바 네. 3대 신문사 조중동 중에 하나의 계열사에 있었던 분, 월간 주간지에 있었던 분한테 자세히 이야기를 들었어요. 최근의 행태에 관해서. 어떤 식이냐면 기사를 가지고 옵니다.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충분히 훌륭한 탐사 보도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광고로 1억짜리로 바꾸면 기자에게 포상금을 줍니다. 오호. 그게 인센티브. 성과급이 인센티브 룰이 이미 있어요.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조선일보의 상업성 문제 제기, 저는 좋다고 봅니다. 사실 조선일보뿐 아니라 모든 신문사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신문이 상업적으로 흐르게 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수 없이 많은 문제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네. 나중에 보면 책임 회피적인 성격이 강한 게 따옴표 저널리즘을 자꾸 하는 이유가 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이거를 전달을 했다는 네. 거예요. 전달하고 나는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이 기준을 가지고 동일인이 앞에서 했던 발언을 한번 확인해 보죠. 올바른 언론이 이렇다, 저렇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인 자체가 본인이 세운 기준을 지키지 않습니다. 따옴표 보도를 지향하자. 저도 공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임명의 따옴표 보도에 주는 신뢰감이 매우 낮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하면서 본인은 익명의 따옴표를 사용하면 주장이 가지는 힘이 없고 결국 3대 신문사 이야기를 할 때 남는 것은 나는 조중동 개새끼를 한번 외쳐보고 싶었다 라는 문장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알릴레오 언론편 내용은 총론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언론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 비판의 칼날은 오직 한쪽으로 향하는 편협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어차피 좌파 매체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수준인지 아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비웃음만 나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들이 뭔가 불신을 가지게 될 만한 일이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가장 큰 게 예. 세월호 참사 때라고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때 한국의 독자나 시청자들이 그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저는 봅니다. 행안부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을 때도 그게 열 몇 번이 뒤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상파 방송사들도 그렇고 신문사들도 그렇고 정부 변호에 한 달 동안 열을 올렸거든요. 저놈의 세월호, 뭐만 하면 세월호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건 2018년 12월 31일 갱신된 언론진흥재단의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를 보면 2014년에 언론 전반 신뢰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2015년에는 하락한 신뢰도를 회복했죠. 그러고도 3에서 4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세월호를 방패막이로 뒤집어 씌우면 전부 지지를 받을 거라는 한심한 사고방식이 언제까지 유지될지에 대해서 궁금하기까지 하네요. 지금이 2015년도라면 몰라도 2019년인 지금 기준으로는 사실도 맥락도 뭐 하나 맞는 게 없습니다. 손혜원 283건, 양성태 197건. 일단 보도량으로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보다 손혜원 의원의 그런 친척과 그 남편 되는 분이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서 그 목포 구도심에 뭐 20몇 필지 땅을 집을 산 거. 예. 그게 더 중요한 뉴스로 보여요. 전혀 그렇지는 않죠. 뉴스의 가치로 따지면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위가 있는 것이고 사회적인 함의가 있는 것이고. 예. 솔직히 저는 저 둘이서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사량을 비교하려면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는 게 상식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당 숫자가 공정한 기준에서 작성된 건인지 한번 확인해 보죠. 저들이 인용한 자료의 원출처인 민주언론시민연합 2019년 2월 1일 쏟아지는 손혜원 의혹 보도 본질 비격은 왜곡될 신문 모니터를 보죠. 저는 알릴레오에서 출처로 적은 모니터링 기간이 2019년 1월 15일에서 28일까지가 당연히 잘못 적은 거로 생각했습니다. 알릴레오라면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니까요. 하지만 아니네요. 해당 단체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제로 1월 15일에서 28일까지 기사의 수를 단순히 1개, 2개, 3개만 했습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을 모니터링 자료라고 내놓기에는 민망하지 않았을까요? 기사의 질이라던가 기존 보도한 내용과 다른 신규성이라든가 하는 것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의미 없는 자료라는 게 확실하게 보이죠. 양승태의 구속은 1월 24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구속 발생부터 모니터링 기간 종료까지는 고작 5일의 시간이 있었죠. 반면 손혜원은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 기간입니다. 기간의 차이가 대략 3배인데 기사의 양이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에 진짜로 모니터링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다면
사건 발생일로부터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모니터링 자료를 배포해야죠.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하루당 평균 생성한 기사의 수로 변환해보죠. 이렇게 가공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양승태가 24일 구속이 되었다고 해도 분명히 어떤 전조는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24일 이전에도 보도된 기사가 비율적으로 적다고 해도 있었을 테니까요. 보시다시피 자료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경향신문은 손혜원 건에 대해 일평균 2건을 보도했지만 양승태에 대해서는 8건을 보도했습니다. 4배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양승태 보도 건이 2배 정도 많습니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양승태 보도 건이 손혜원 보도 건이 80% 수준입니다. 중앙일보는 양승태 보도 건이 1.2배 정도 많습니다. 한겨레의 경우에는 양승태 건이 4.5배 정도 많네요. 경제지 쪽은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알릴레오에 나오신 분은 언론의 신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하러 나온 사람이 의미도 없고 맥점도 없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본인의 주장을 하니까 솔직히 비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재미로 자아 비판하는 거나 한번 듣죠. 정확하다 하더라도 그렇죠. 전후 맥락에서 다 떼서 그래버리면 엉뚱한 맥락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내용 없이 리서치도 별로 안 하고 예, 마구마구 떠드는 거죠. 예. 그러면서 팩트 체크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쑥쑥 지나가요. 알릴레오 7화는 여기서 마칩니다. 8화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스킵입니다. 사실을 간단하게 검증할 만한 사안이 없고 노무현 정권 당시의 언론 마찰 전반을 다뤄야 하는데 이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논쟁적인 부분이 섞여 있는 분야라서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